안녕하세요. 빅나무 TV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호수공원에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라기보다는 또 지금 한 두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공부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영어 그 한마디의 부족함, 또 어떨 때는 또 대충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겠는데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대답을 제대로 똑바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에 상대방이 물어보는 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은 내 의사와는 반하는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단어 하나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지. 내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사전이든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았던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줄여간다고 하면은 우리 이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민 생활도 내가 어디 가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고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 때문에 갔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원한 대답, 정확한 대답을 하고 왔을 때는 흐뭇해지실 겁니다. 그 정확한 대답 한마디가 나의 이민 생활에 어떨 때는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또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무슨 잡다한 행설수설 개똥 철학보다는 공부, 영어 공부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조금 차원 높게 우리가 서로 논하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영어 공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거기에 대한 저의 질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독자 및 시니어 여러분,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묻는 겁니다. 구독자 및 시니어 여러분, 구독자 및 시니어 여러분,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나 한국말로 영어 이렇게 봤나 한국말로만 질문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또 외국분이 나 원어민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끼리도 또 우리 자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영어가 능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알맞는 대답, 이런 걸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한번 그저 깜빡했다가 또 며칠 동안 또 연습도 안 하고 또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어는 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대답하시고, 때로는 자식들 또는 뭐 친구들한테 서로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답하는 습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주신 질문, 구독자 및 시니어 여러분,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영어로 물었을 때에는 Dear subscriber and seniors, are you studying English constantly? Are you studying English constantly? Dear subscriber and seniors, are you studying English consistently? 이 consistently라고 하는 발음이 조금 여러분들 아마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dear, 뭐 여기서 dear라는 말은 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야 뭐 dear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구독자, 그러니까 본인의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또 본인의 또 어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친근감이 없고 또 잘 모르는 사이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존칭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Dear subscriber and seniors, are you studying English consistently?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에게 꾸준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재차 한번 강조하는 것,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제가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관공서를 가든 어디 중요한 뭐 쇼핑을 하든 어떨 때는 관공서에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또 어떤 규율이나 어떤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들의 설명을 또 잘 들어야 되잖아요. 또 쇼핑센터에 가다 보면은 또 내가 사고자 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서로 또 흥정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음으로써 또 어떤 시원한 결과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중요한 서류에 오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체 문장을 언더스탠드 하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아무리 뭐 이게 길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키워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게 대답을 이렇게 그 반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저는 그러한 문제나 어떤 그런 대화를 할 때는 재차 제가 말하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물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서로가 인정하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저는 또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한마디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하는 것. I hope you study hard. I hope you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Because you cannot understand a single word.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You cannot understand a single word in English. 영어의 한 단어를 몰랐을 때 and cannot respond to the other person. 당신은 상대방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cannot respond to the other person. 또한 other party. 상대방을 party라고도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영어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영어 단어를 알지 못해서 올바른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맞다고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영어 우리 문장식의 배열이라든가 단어 사용에 있어서 원어민들은 반대로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군다나 공문서 작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특별한 컨텐츠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왜 영어를 한 단어라도 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영어 단어를 알지 못해서 올바른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정확하게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영어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영어 단어를 알지 못해서 올바른 대답을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올바른 대답을 상대방에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영어 단어를 알지 못해서 정확한 대답을 상대방에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Hello everyone. I hope you study hard because you cannot understand a single word in English and cannot respond to the other person or other party. Hello everyone. I hope you study hard because you cannot understand a single word in English and cannot respond to the other person or other part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어디 가서 왜 영어를 어느 정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똑바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중요성, 우리가 공공 어떤 서류라든가 관공서에 가서 하는 서류 질문에 또 우리가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대답이 또 상대방에게는 또 오해를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정확한 표현 또 정확한 뜻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왜 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왜 영어가 우리에게 우리 이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그러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어의 필요성, 왜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정확한 언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를 우리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표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원어민이 들을 때는 반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민 초기에 이 미국에 와서 저는 70년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 초기죠. 우리 한국 이민, 미국 이민에 아마 우리는 초년생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영어를 안다고 하였지만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와서 이 분위기라든가 당시 우리 70년대 미국은 우리에게는 꿈 같은 나라 아니었어요? 꿈 같은 나라였습니다. 참 이곳에 온다고 하는 것이 꿈이었고 또 우리들의 정말 기쁨이었는데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뭐 거의 모든
이제 원어민들이 뭐 백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그 보건소에 무엇을 좀 타러 갔습니다. 서류하고 무엇을 좀 이제 가지러 간 것이죠. 우리는 한국말로 뭘 타러 갔다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러 간 겁니다. 예, 가지러 갔는데 이게 표현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러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한국식 말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원어민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나중에 이제 원어민들이 표현하는 어떤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이제 또 처음으로 제가 시원스럽게 배웠던 겁니다. 이런 단어구나.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이럴 때 사용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가 제가 그저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알고 왔다고 하지만 역시 이 분위기 거기에 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은 영어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민 생활에서의 불편했던 점, 그래서 언어가 불편하다 보니까 삶의 행복을 좀 덜 느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어 문장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힘든 이민 생활에서 영어의 불편함은 행복한 생활의 장애물이 되는군요. 많은 장애물이 됩니다. 즉, 힘든 이민 생활에서 영어의 불편함은 행복한 생활에 많은 장애물이 되는군요. In your immigrant life, immigrant이라고 하죠. 이민. In your immigrant life, language difficulty become an obstacle to a happy life. 이 얘기는 뭐냐면 in your immigrant life, 힘든 이민 생활에서 언어는 language difficulty, 언어의 불편함은 language difficulty, 언어의 불편함은 become, 되다, 무엇이 이렇게 되다 하는 뜻 아니에요? an obstacle,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 to a happy life, 행복한 우리 삶의 언어의 불편함은 많은 장애물이 되는군요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 또 뭐 상대방은 우리가 이민자인 거 다 알지 않아요? 가끔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기분을 표하다 보면은 상대방들이 아마 같이 또 어떨 때는 서로 이해하고 또 동정도 하고 어떨 때는 고개도 끄덕여 줍니다. 그것이 대화예요. 그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언어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종차별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원어민들하고 친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우리 또 이민자들이 언어가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원어민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회피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 또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익혀서 우리가 헬로 하와이유로 시작했다가 얘기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민 생활에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힘든 이민 생활에서 영어의 불편함은 또는 언어의 불편함은 행복한 생활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로 되는군요 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좀 알려주는 의미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영어로 다시 말한다고 하면 In your immigrant life, 당신의 이민 생활의 language difficulty, 언어의 불편함은 become an obstacle, 장애물이 되다, to a happy life, 행복한 우리 생활에, 우리 행복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in your immigrant life language difficult, 요건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become an obstacle to a happy life.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를 말씀하실 때 그래요. 어떨 때 끊는 부분을 잘못 끊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는 것은 저의 경험도 그렇고 또 영어를 잘하는 어느 우리 한국 분들의 그 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제일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은 액센트를 강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영어 발음할 때 모른다고 막 이렇게 우물우물 뭐 이렇게 남이 들리듯 말듯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액센트를 좀 강하게 집어넣으시면서 이 문장을 완성하시면은 많은 이 원어민들이 알아듣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처럼 또 남이 잘 들리듯 말듯 하는 이런 목소리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도저히 무슨 뜻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단어 하나만, 키포인트가 되는 하나만 분명히 전달하면 상대방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때 그 외국인들이 뭐 정확하게 대화의 어떤 문장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단어를 알아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듯이 이 미국의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서 영어의 불편함은 또는 언어의 불편함은 행복한 생활의 장애물이 되는군요. 장애물이 되는군요. In your immigrant life language difficult. 여기선 언어로 하고 말했습니다.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In your immigrant life language difficulty become an obstacle to a happy lif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2편, 3편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문장으로 오늘 영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제발 그전에는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다시 들어보시고 한 단어 하나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랭귀지 언어 모든 영어의 불편함은 하나씩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little by little 천천히 꾸준히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혀 안 했던 때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원어민들의 그 속마음
또 그들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 또 관공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영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또 우리 2편에 또 좀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하였고, 우리가 3편에 점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컨텐츠로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효과가 옵니다. 지금 제가 아마 어떤 분은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바깥 풍경을 보여드릴 때 지금 이 정자 같은 누각에 어떤 지금 미국 여성이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매트를 깔고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 어떤 환경과 뭐 어떤 조건에 굴복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저 여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자신도 돌려봅니다. 저 오늘 제가 저희 선배님과 대화를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뉘우쳤습니다. 그 선배님은 어떠한 자기 스케줄이라든가 어떤 계획, 목표가 딱 세워지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거의 100% 가까이 지키시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배님에게 대답이 선배님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선배님은 시니어가 되셨지만은 정말 여유 있는 시니어 생활을 즐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신 때문에. 근데 저는 실패한 시니어입니다. 왜? 저는 많은 부분이 작심삼일로 끝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뭐라고 할까요? 글쎄 우리 선배님이 보실 때는 저는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어떨 때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미련한 인간, foolish person. 그래서 제가 오늘 선배님에게 저는 foolish person, 예, 미련합니다. 저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 인생살이를 시니어가 되도록 너무나 많이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 이 유튜브 방송을 제공하는 한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영어, 그리고 더 많은 사회에 아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실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땡큐.